지금 당신이 화낼수록 누군가는 더 많이 벌어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분노가 당신의 투자 버튼을 대신 눌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QLD는 지루하다고 느끼고 TQQQ는 기회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딱 그 순간에 당신 돈을 남의 수익으로 바꿉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불안이 커지고 분노가 커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콘텐츠가 넘칩니다. 그런데 시장은 또 따로 노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괴리감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듭니다.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왜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버는가?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당신의 감정이 수익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은 당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법니다. 그 시간을 늘리는 가장 강한 버튼이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착한 이야기보다 화나는 이야기를 더 빨리 보여줍니다. 중립보다 편가르기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보다 감정이 빠르고 감정보다 분노가 오래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정치든 사회든 국제 갈등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전부 관통합니다. 결국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누가 이익을 보는가, 여기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 전쟁의 전장은 뉴스가 아니라 당신의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이 찍히면 투자도 찍힙니다. 원칙이 찍히고 타이밍이 찍히고 복리가 찍힙니다. 특히 레버리지 쪽은 더 잔인합니다. QLD는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도구입니다. TQQQ는 속도를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분노와 불안에 휘말리면 사람들은 체류가 아니라 속도부터 찾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속도는 빨라지는데 계좌는 오래 못 버팁니다. 왜냐면 분노가 올라오는 날은 보통 이런 날입니다. 뉴스는 망한다를 외칩니다. 유튜브는 끝났다를 외칩니다. SNS는 누가 누구를 망쳤다를 외칩니다. 그리고 당신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이 문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부분의 투자 실수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서 생깁니다. 여기서 누가 돈을 버는가를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첫째, 플랫폼이 법니다. 조회수와 체류 시간이 늘어날수록 광고 단가가 올라갑니다. 둘째, 자극적인 콘텐츠 생산자가 법니다. 편을 들수록 구독이 붙고 적을 만들수록 충성도가 올라갑니다. 셋째, 광고주와 데이터 산업이 법니다. 당신이 클릭하는 순간 당신은 상품이 됩니다. 넷째,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돈이 됩니다. 패닉이 오면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급등락에서 수수료와 매매가 늘어납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는 자본이 이깁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포기하지만 시스템은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감정을 이기는 게 아니라 감정이 손을 못 대게 만드는 겁니다.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도 살아남는 구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QLD와 TQQQ가 진짜 역할을 합니다. QLD는 감정이 흔들려도 계좌가 즉사하지 않게 해주는 뼈대입니다. 나스닥이 오를 때 수익을 빠르게 키우면서도 TQQQ처럼 한 번에 계좌를 부러뜨릴 확률을 낮춥니다. 반면 TQQQ는 타이밍이 아니라 환경에서만 쓰셔야 합니다. 환경이 맞을 때는 부스터지만 환경이 틀릴 때는 독입니다. 문제는 분노 콘텐츠가 환경을 안 봅니다. 오직 지금 당장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TQQQ는 늘 분노와 함께 사고 공포와 함께 팔리기 쉽습니다. 당신이 이 구조를 깨려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속도를 먼저가 아니라 체류를 먼저입니다. 그래야 복리가 붙습니다. 복리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에서 폭발합니다. 지속을 책임지는 게 QLD고 속도를 담당하는 게 TQQQ입니다. 이 조합을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묶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정보 다이어트입니다. 당신이 뉴스를 줄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뉴스를 이기는 방식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에만 보십시오. 투자 실행 직전에 보지 마십시오. 특히 장이 열리기 직전과 장이 흔들리는 중간에는 더 보지 마십시오. 그때 보는 뉴스는 정보가 아니라 버튼입니다. 당신을 누르게 하는 버튼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나요? 누가 나를 속이나요? 이런 질문은 알고리즘이 제일 좋아합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 이슈가 커질수록 누가 돈을 버는가?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게 되는가? 기업 실적은 어디로 이동하는가? 금리와 유동성은 어떤 방향인가? 이 질문들로 바꾸는 순간 분노가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뀌면 조종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 규칙은 포트폴리오를 두 층으로 쪼개는 겁니다. 기본층은 QLD입니다. 2층은 당신이 화가 나도 불안해도 그냥 들고 가는 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굴러가게 두십시오. 두 번째 층이 TQQQ입니다.
2층은 아무 때나 꺼내는 칼이 아닙니다. 상황이 유리할 때만 꺼내는 칼입니다. 칼을 들고 있으면 기분이 세지지만 칼은 항상 상처도 남깁니다. 그래서 TQQQ는 비중이 아니라 규칙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규칙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 레버리지 종목의 타이밍을 레버리지 차트로 잡으면 눈이 속습니다. 그래서 본주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나스닥 100의 흐름은 QQQ에서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QQQ가 단기 추세를 회복하는지 꺾이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QLD와 TQQQ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QQQ가 단기 추세 아래로 밀리면 TQQQ는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습니다. 늘리더라도 분할로만 갑니다. 반대로 QQQ가 추세를 회복하고 상승이 이어질 때 그때 TQQQ의 효율이 살아납니다. 이때도 한 번에 몰빵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늘립니다. 왜냐하면 분노 알고리즘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급등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 번에 들어가면 한 번에 흔들리고 한 번에 후회합니다. 후회는 다시 클릭으로 가고 클릭은 다시 분노로 갑니다. 이 루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 더 있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일부는 반드시 뼈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레버리지 전략의 생명줄입니다. 사람들은 수익이 나면 더 세게 밀어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 감정도 알고리즘이 먹고 삽니다. 수익 자랑 콘텐츠, 인생 역전 콘텐츠, 한방 콘텐츠가 그걸 부추깁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내가 번 건 내 실력이 아니라 환경의 선물일 수 있다. 그래서 선물의 일부는 안전한 구조로 옮긴다. QLD로 돌아가든 현금으로 남기든 어쨌든 뼈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변동성에서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박합니다. 분노로 돈을 버는 사람들처럼 나도 공격적으로 해야 이길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구조가 다릅니다. 그들은 잃어도 되는 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판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고 책임이 있고 시간이 제한된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성은 유지하되 생존은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QLD가 생존이고 TQQQ가 공격입니다. 이 둘이 섞이면 폭발하지만 섞이는 방식이 감정이면 폭발이 계좌에서 납니다. 섞이는 방식이 규칙이면 폭발이 수익에서 납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영상의 질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분노로 돈을 버는가? 정답은 한 명이 아닙니다. 플랫폼, 미디어, 광고, 정치 스피커, 극단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변동성으로 먹는 시장 참여자들까지. 그런데 진짜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분노를 팔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분노를 공짜로 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내주면 그 다음은 불안입니다. 불안 다음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다음은 매매입니다. 매매 다음은 후회입니다. 후회 다음은 또 자극을 찾는 클릭입니다. 이 루프가 바로 수익 기계입니다. 당신이 이 기계에서 빠져나오면 그 순간부터 판이 바뀝니다. 당신은 소비자가 아니라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의 언어는 다릅니다. 소유자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을 말합니다. 소유자는 남 탓이 아니라 흐름을 말합니다. 소유자는 분노가 아니라 확률을 말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확률 게임을 하셔야 합니다. QLD는 확률을 유리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TQQQ는 확률이 유리한 구간에서 보상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감정에서 분리하는 순간 당신은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시장을 보십시오. 그 시간도 짧게 보십시오.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 추세가 깨졌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화났는지를 체크하십시오. 화가 났다면 매수 매도를 미루십시오. 그날의 결정은 당신이 한 결정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한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QLD부터 TQQQ는 조건이 맞을 때만, 조건이 맞아도 분할로, 수익이 나면 일부는 QLD로 돌아가기. 이 단수단 규칙이 당신을 분노 수익 모델에서 꺼내줍니다. 많이 묻는 말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LD만으로도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특히 꾸준히 오래 버티는 게 목표라면 QLD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만 본인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고 규칙을 지킬 자신이 있다면 TQQQ를 보조 엔진으로 쓸 수 있습니다. TQQQ는 나쁜 상품이 아니라 잘못 쓰면 치명적인 상품입니다. 칼이 나쁜 게 아니라 아무 때나 휘두르면 다치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언제 TQQQ를 늘리느냐? 대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흥분하지 않을 때, 그리고 시장이 회복 흐름일 때입니다. 흥분하지 않는 날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시장이 회복 흐름인 날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깨지면 TQQQ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QLD로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분열되고 불안한데 주식이 맞냐? 세상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불안을 팔기가 더 쉬워졌을 뿐입니다. 전쟁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경제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계속 굴러갑니다. 가족이 있고 일터가 있고 생계가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결국은 생산성과 혁신과 유동성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건 세상을 낙관하는 게 아니라 조종당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분노는 돈이 되지만 그 돈은 대개 남의 돈입니다. 당신은 그 판에서 빠져나와서 QLD로 버티고 TQQQ로 확률 구강에서만 치고 다시 QLD로 돌아오는 흐름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시스템을 역이용해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뉴스 하나를 보셔도 댓글 하나를 보셔도 영상 하나를 보셔도 이 질문만 던지십시오. 이게 커질수록 누가 돈을 버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분노는 누군가의 수익이 아니라 당신의 통찰이 됩니다. 그 통찰이 쌓이면 계좌는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움직이는 계좌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